자,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은 지구 시스템에 개라고 하는 게 있어. 지구 시스템에서 첫 번째 개라고 하는 게 나왔죠? 개가 뭐냐, 개. 자, 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구성 요소가 모여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체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균형을 이루는 체계야. 자, 이거를 우리는 개라고 불러. 자, 그랬을 때, 자, 이 개 중에 보면은 태양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태양계의 균형을 이루는 체계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태양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일 중심에 태양이 있고요.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성을 도는 위성도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토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그 다음에 또 해성. 자, 요런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지. 얘네들이 서로, 자, 중력에 의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중력으로 유지되는 체계다, 얘네들은. 자, 요걸 우리는 태양계라고 불러. 자, 그리고, 자, 지구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또 나눌 수 있냐면은, 자,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건 뭐가 있어? 땅, 하늘, 그쵸?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자, 직권, 여러 권으로, 자,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데, 상호작용으로 유지되고 있거든. 그러면, 이 여러 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직권, 기권, 그 다음에 수권, 생물권, 외권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지구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지구 시스템에서의 각 권을 이제 살펴볼 거야. 그래서 자, 두 번째 직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직관. 자,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구 표면을 포함하는 지구 내부까지. 자,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 전부를 우리는 포함하고 있는 이런 영역. 자, 요거를 우리는 직권이라고 불러요. 자, 직권이라고 하는 것에, 자, 첫 번째, 자, 성분이 나오죠. 자, 직권의 성분은, 자, 지각에서는, 지각의 펄대 구성원소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지각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자, 요렇게 돼 있어. 이게 지각의 8대 구성원소야. 자, 근데 지구 전체로 보면은 누가 가장 많죠? FE가 가장 많아요. 자, 근데 저기 잘 봐봐. 지각에서는 산소가 가장 많아. 그런데 지구 전체로 보면은 FE가 가장 많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구 내부로 갈수록 FE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겠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자, 가장 안쪽에 있는 핵이라고 하죠. 자, 지구의 핵은 있지? 여기다 쓸까요? 핵은 철과 니켈이 주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표에서는 산소가 가장 많지만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은 철이 더 많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자, 이게 성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상 구조로 보면은 자, 어떻게 구성돼 있죠? 지각, 렌틀, 외핵, 내구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층상 구조는 무엇으로 알아봤을까요? 뭘로 알아봤을까? 층상 구조는 지구 내부 구조를 뭘로 알아봤느냐?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지. 자, 지진파의 속도 분포로부터 알아냈어요. 자, 이것도 알아두자. 지진파의 속도 분포로 알아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각각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네. 자, 층상 구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자. 지각. 자, 지각은 지표로부터 약 지표에서 약 35km 깊이까지를 우리는 지각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지각은 두 종류의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런데 우선 지각의 8대 구성원소가 왼쪽에서 썼으니까 이거는 다시 안 쓸 거야. 자, 지각은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대륙 지각과 자, 대륙 지각은 두껍다. 약 35km에 해당돼요. 자, 두께 35km 정도. 그 다음에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돼 있어요. 자,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얘네는 밀도가 얼마인지를 한번 알아본다면 밀도는 2.7 정도가 돼요. 자, 이게 대륙지각. 그 다음에 해양지각은 얇다. 5km 정도 두께. 그리고 얘는 현무암질 암석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밀도가 3.0이에요.
자, 그러면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대륙지각하고 해양지각이 부딪힌다고 해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부딪히면은 누가 더 무거워? 해양지각이 더 무겁잖아. 그러면 가라앉는 게 해양지각이 가라앉겠지. 그래. 그거를 우리 뒤쪽에서 판의 경계에서도 배운단 말이야. 자, 이렇게 이게 지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이게 두꺼웠고, 자, 두꺼운 놈은 깊이도 깊게 들어가. 그래서 자, 이게 대륙지각, 여기가 해양지각, 그 밑에가 멘틀이에요. 자, 그리고 멘틀과 이 지각의 경계, 요 경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모호면이라고도 불러요. 모호로비치치의 불연성면. 혹시 들어봤냐? 안 들어봤지? 알아두자. 모호로비치치의 불연성면이라고도 불러요. 자, 요 모호로비치치의 불연성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거든. 그래서 지진파로 알아낸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멘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멘틀. 자, 멘틀이라고 하는 것은 약 35에서 2,900km까지. 그리고 얘는 감남함질 암석으로 돼 있어요. 자, 감남함질 암석으로 돼 있고 얘는 밀도가 얼마 정도냐면 밀도는 3.3 해당돼요. 자, 그러니까 어때? 자, 지각은 대륙지각이 2.7, 해양지각은 3.0. 그런데 멘틀은 3.3이야. 지각이 멘틀보다 가볍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지각은 멘틀 위에 떠 있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멘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이 있어요. 자, 핵은 철과 니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 성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철과 니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 밀도가 커. 그래서 안쪽으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핵에는 외핵이 있어요. 자, 2,900부터 5,100km 정도. 자, 그런데 이 멘틀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죠? 내부 구조 중에. 자, 그래. 그 다음에 이 외핵은 액체 상태로 추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핵. 5,100에서 6,400km. 지구 반지름이 그래서 6,400으로 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요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야? 직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직권의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이 있을까? 그래서 직권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자. 세 번째, 직권의 역할. 자, 직권은 우리 사람도 집 짓고 살지? 살아가는 터전이 마련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자,
생물의 서식처. 자, 서식처를 제공한다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생명이 살아가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기도 하죠. 그래서 식물들은 이 토양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을 제공받잖아. 그 다음에 자, 대기와 해수 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지형에 따른 대기와 해수 순환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해수 운동에 영향을 준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또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역할이 또 있냐면 자, 화산 활동 등으로 지구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화산 활동에 의해 화산 가스가 바깥으로 나가거나 또는 화산재가 대기로 분출될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지구 기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자, 이런 화산 활동에 의해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거는 온실기체라고 배웠죠. 그래서 온도를 높이기도 해. 얘는 이산화탄소 또는 화산재는 태양빛을 어때? 가리죠.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지구의 지구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직권의 역할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로 나와 있냐면은, 자, 수권의 물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자, 특히 염류지요, 염류. 또는 원소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NaCl이 어떻게 해서 공급이 됐냐면, 잘 봐봐. NaCl 같은 게 염류인데, Na가 바로 직권에 있던 놈들이 물에 녹아서 바다로 유입되는 거거든. 자, 이런 것이 바로 직권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기권으로 또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번호를 이렇게 바꿔버리자. 기권. 자,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권이라고 하는지. 자, 첫 번째. 기권은 이거예요. 지구 중력에 의해 모여있는 공기의 층이에요. 지구 중력 때문에 모여있는 공기의 층을 기권이라 하고, 자, 지표에서 높이 약 1000km까지.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기권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이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올라갈수록 자, 어떻죠? 대기가 희박해지죠.
자, 그 다음에 이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4개 층으로 구분이 되죠. 자, 이렇게 4개 층으로 구분하는데 이 4개 층을 이제 한번 또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기권의 성분은 자, 질소가 약 78%, 산소가 21%, 나머지 기타 등으로 있어요.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자, 우리가 4개 층의 구조를 이제 살펴보면 두 번째 대륙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대륙권. 지표에서 약 12km 정도. 자, 어떤 책은 10km라고 써주기도 해요. 이거는 학교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면 돼. 자, 그런데 보통 10km 또는 12km, 어떤 책은 또 이 책에서는 보니까 거기에 보면 약 11km까지 나와 있다. 그치? 이거는 학교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면 돼. 자, 지표에서부터 대략 12km, 가장 높아도.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하강을 해요. 자,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함으로야. 쉽게 얘기하면은 땅에서 태양빛을 받은 다음에 태양빛을 다시 방출하겠죠, 에너지를. 그때 봐봐, 이게 잘 봐봐, 이게 대기인데 대륙권이야. 자, 대륙권에 태양빛이 땅까지 와요. 자, 그랬을 때 땅은 에너지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방출한단 말이야. 자, 받은 만큼 방출할 때 땅에 가까운 공기가 더 많은 열을 받지.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 양이 작아져요.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겠지. 자, 그걸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 대륙권은 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매우 활발해요. 그 다음에 기상 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나. 자, 기상 현상이 활발한 이유는 기상 현상은 수증기가 있는 곳에서만 나타나요. 그리고 위의 층이 차갑고 밑에 층이 더울 때,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게 대류 현상과 기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 대기의 약 대기의 대부분이라고 하자. 자, 대기의 대부분이 모여 있는 층이 대륙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대륙권을 끝내면 되고, 자, 그 다음 대륙권 위로 성층권이 있죠. 자, 보통 12에서 어디까지냐면 50km까지. 자, 여기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을 한다. 자, 기온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야. 자, 이게 자, 아까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생각을 해봐. 아까는 이건 대륙권이고 여기가 성층권인데 자, 태양에서 에너지가 온단 말이야. 자외선도 에너지거든. 근데 위에 있는 오존이 많이 흡수하겠지.
그러면 요걸 통과하고 나면은 에너지가 줄어들 거야. 그러면 적게 통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 상층권은 매우 안정한 층이라고 불러요. 자, 매우 안정하다는 얘기는 대류현상이 있다 없다? 대류현상이 없다. 지금 다인이가 지금 일본 여행 중이거든. 일본에서 수업을 받는데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조금 빨리 한 다음에 좀 그 뭐야 여행 중에 수업을 한다는 건 이건 또 민폐지 선생님이. 그쵸? 여행은 온전하게 여행을 즐겨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오늘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끝내줄 테니까 다이나 조금 졸려도 참아. 자, 매우 안정한 층이에요. 대류현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상현상도 없고 대류현상도 없고 그래서 매우 안정해서 비행기 항로로 이용하죠. 자, 요게 성층권이야. 그 다음에 이 성층권은 오존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오존층이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 자외선을 차단을 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중간권. 자, 이 중간권은 50에서 80km까지. 여기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왜 기온이 낮아지냐면 똑같이 생각하면 돼. 오존층이 아래쪽에서 열을 흡수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오존층에서도 열을 다시 내놓거든. 자, 지구가 어차피 방출하는 에너지예요. 그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여기서도. 자,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높아질수록. 자, 그런데 여기서는 대류 현상은 활발하지만 대류 현상은 있으나 기상 현상이 없어요. 왜? 기상 현상이 없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 중간권에서는 자,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 중간권에서 뭐가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운석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대기가 열권에서는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마찰이 잘 안 일어나. 그런데 중간권으로 오면서부터 대기의 밀도가 조금 높아지거든. 여기서부터 운석이 나타나. 알겠죠? 자, 운석이 발생한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층으로 열권. 자, 다섯 번째 열권. 열권은 80부터 해서 1000km까지 여기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을 해요. 자,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면 태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이야.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커지거든. 자, 그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태양과 가까워질수록. 그 다음에 이 열권은 대기가 매우 희박해요.
자, 대기가 매우 희박하고, 그 다음에 이 열권은 밤낮의 기온 차이도 밤낮에 기온 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그 다음에 이 열권은 자,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모여 있는 전리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전리층이 존재하고 그래서 여기서 오로라가 발생을 해요. 자, 이게 열권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온도에 대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면은 대기권을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12, 여기까지가 50, 여기가 80, 그 다음 요 끝에를 우리가 100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는 높이고 여기가 온도라고 하잖아. 그러면 온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거든. 자, 이게 대륙권, 여기가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봐봐. 자, 여기에서 온도가 제일 낮은 부분이 여기지? 여기에서 이렇게 내리면 온도가 제일 낮죠? 중간권하고 열권의 경계잖아. 그리고 이 경계면들을 우리 뭐라고 불렀었지? 기억나? 아래층 이름에 계면을 붙였지. 그래서 여기가 대류건계면. 그 다음에 성층권계면. 그 다음에 이게 중간권계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만약에 여기에서 있지 온도가 올라가는 성층권이 없다고 생각해봐. 성층권이 없으면은 온도가 계속 내려가겠지, 중간권까지. 그래서 자, 여기 잘 봐.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온도가 이렇게 변하잖아. 이거는 성층권이에요. 이거 없을 때. 없을 때 기온분포예요. 그러니까 성층권이 없으면 커다랗게 두 개 층으로 기온이 나타날 거야 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있지? 뭐가 있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니네가 그 책이 준비되면 그걸로 보면 나오겠지만 금성하고 화성에 비교되는 이 기권의 온도 분포를 심화 쪽에서 다루고 있어. 그거는 그냥 보면 돼요. 그런데 금성의 경우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금성의 경우를 한번 빨간색으로 그렸다. 자, 금성은 한번 보자. 자, 금성의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야 이거. 이렇게 나와. 이게 금성이야. 그런데 금성의 경우 요 정도 한 100km 정도까지 이게 약 800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거든. 자, 금성의 표면 온도가 매우 높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이산화탄소 대기에 이산화탄소 온실효과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거의 100기압 정도가 있어, 금성은. 자, 그 다음에 화성은 있지. 어, 어떻게 되냐면, 화성은 거의 한, 요렇게 나오네. 이거를 노란색으로 하죠. 화성은 거의 요런 형태로 화성이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화성의 경우는 표면 온도가 매우 낮죠? 대기가 없어요. 온실 효과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리고 태양과 거리가 멀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되게 낮아. 그리고 지표나 거의 대기가 없으니까 위에 온도도 똑같아요. 알겠죠? 요게 바로 타이탑에서는 이 지구하고 금성하고 화성의 이 심화 과정 보면 온도 그래프가 나와 있어. 이런 걸 보면 더 상식적으로 더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책이 나쁘진 않아. 더 좋으니까 그거 준비해서 그걸로 이제 볼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권하고 기권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해야지. 직권의 역할 보자, 역할. 기권의 역할. 자, 기권이 하는 일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기권이 하는 일에는, 자, 적절한 온실 효과를 일으켜요. 자, 이 대기가 없으면은 지구의 온도도 영하 온도여야 돼, 평균이. 그런데 대기가 있어서 적절하게 온실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략 15도에서 18도, 지금은 평균 기온이 18도가 넘지요. 온난화 효과로. 근데 적절한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 운석과 충돌하는 것을 막아주죠. 배기와 마찰로 다 태워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자 유해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죠. 자, 이런 게 바로 기권에 대한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 오늘은 수컷까지만 할까? 그리고 적당히 하다가 계속 놀아야 되는데 이 중요한 시간에 놀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 또. 그래서 수건까지만 하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내줄게. 자, 수건을 보자. 자, 이 수건의 역할은 지구에 존재하는 물인데, 자, 수건의 첫 번째 분포를 한번 볼까요?
자, 수권의 분포는, 자, 대략 지표면에 약 70% 정도가 수권이에요. 그리고, 자, 수권은 해수가 약 90, 97.2% 정도. 자, 책에서는 얼마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 맞네. 97.2로 나왔네. 자, 그 다음에 담수라고 해서 육수예요, 육수. 육수가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자, 요 육수의 대부분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빙하, 그 다음 지하수, 그 다음에 강, 호수 이런 거거든. 자, 이제 수권의 분포야. 그 다음에 자, 수권의 두 번째 책에서는 수권의 성분이 안 나와 있죠? 자, 수권의 성분은 원소로 따지면은 자, 원소로는 제일 많은 게 Cl, 그 다음 Na, 그 다음 S, 그 다음 Mg 이런 것들이 원소야. 그러면 이 중에 잘 봐. CL과 S는 언제 공급이 된 거냐면 지구 생성 초기에 자, 해저 화산으로 활동으로 공급이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NA하고 MG는 아까 직권에서 배웠죠? 자, 직권 성분이 지각의 성분이에요. 직권의 성분이 자, 물에 녹아서 바다로 이입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대기 성분이 직접 녹아들기도 해요. 대기 성분이 직접 녹아들기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염류가 있어요. 염류. 염류는 NaCl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MgCl2, MgSO4 등등등. 자, 요게 짠맛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쓴맛을 나타내는 염류 이렇게 돼요. 이게 해수의 성분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중위도 해수의 수온 연기 분포를 보자. 자, 중위도 해수의 수온 연기 분포 우리 이거 이미 앞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면서 배웠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수심, 수온,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다가 온도가 또 일정해요. 자, 이 부분을 뭐라 불렀는지 준씨가 기억나? 이게 혼합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를 또 뭐라 그러냐면 수온약층. 자, 요 밑에를 심해층이라 하는데 자, 우선 봐봐. 자, 수온약층은 있지.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태양빛이 안 들어와요. 태양 에너지가 점점점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심해에 들어가면 태양빛이 아예 안 들어와. 다 흡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해 생물들은 눈이 퇴화돼 있어요.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렇듯이 이러한 온도 분포가 나타나는 이유가 태양빛이 물속으로 들어갈수록 약해지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우선 혼합층은 왜 생겼느냐? 얘는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생기기 때문에 바람이 위에 물, 아래 물을 막 섞어버렸어. 자, 그러면 바람이 셀수록 얘는 혼합층이 두꺼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온 약층은 자, 우리가 대기도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위에 있는 물은 차가우면은 자, 위에 차가운 대기는 내려가고 뜨거운 대기는 올라가지. 그렇게 대류 현상이 발생하거든. 근데 이 뜨거운 대기가 위에 있으면은 아까 성층권처럼 매우 안정하죠. 얘도 마찬가지야. 위에는 뜨거운 물, 아래는 차가운 물. 매우 안정한 층이에요. 자, 매우 안정하다는 얘기는 연직순환이 없다는 얘기거든. 일어나지 않아. 자, 위아래 물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가운데 수온약층이 버티고 있으면 혼합층하고 심해층 간에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겠지? 가운데서 막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역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합층과 심해층 간에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그리고 세 번째 심해층은 자,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자,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이유가 역시 너무 깊어서 태양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이야. 자, 이게 중위도에서의 수온 연직 분포였는데 네 번째. 자, 위도별 수온 연직 분포를 보면 자, 위도별이라 그랬죠? 여기가 수심, 수온이라고 할 때 자, 요렇게 하나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또 하나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요걸 A, B, C라고 해보자. 그러면 A는 어디냐면 저위도라고 할 수 있어. 자, 저위도는 수온이 높고 자, 바람이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적도 쪽에는 있지 바람이 불지 않는 부풍대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예전에 지금은 배가 동력으로 가지만 예전에는 돛담배로 갔잖아. 이 돛담배들이 무풍대에 빠져버리잖아. 그러면 노를 저어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바람이 안 부니까. 그런 곳이 있어. 바람이 약하단 말이야, 여기는. 그 다음에 빌은 중위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중위도는 수온이 비교적 높고 바람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C는 고위도예요. 자, 고위도는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권을 우리가 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위도별로 층상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적도라고 하거든. 다음 북반구 30도, 남반구 30도 이렇게 해놓고 자 보면은
자, 이렇게 그려줘. 자, 여기가 혼합층이거든. 위에가. 여기가 수온약층이고, 그리고 요 밑에는 심해층이에요. 자, 근데 북반구 쪽하고 남반구 여기 봐봐. 고위도잖아. 위도가 굉장히 높지. 자, 여기에는 표면에 있는 물하고 밑에 있는 물의 온도가 거의 똑같아. 왜? 북극이나 남극은 표면에 있는 물 자체가 차갑지. 그 물들이 전 세계 바다의 심해에 있는 물 온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바다의 심해층에 있는 물은 남극 대륙하고 북극 있는 그린란드에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내려앉은 물이 전 세계 바닷물의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는 거야. 이게 위도별 층상 구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수건의 역할도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한번 봐봐. 자, 여기서도 어때요? 이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죠. 자, 물고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 또는 플랑크톤, 단세포 생물들 얘네들이 다 여기서 살아요. 그 다음에 자, 이 물의 비열이 매우 크거든. 자, 물의 비열은 다른 물질의 비열보다 매우 커요. 그래서 이 지구의 열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 매우 커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 기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구 기온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해수는 바로 지구상에서 물 순환을 통해 지구상의 물 순환을 통해서 에너지를 순환시키죠. 자, 이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자, 대기 성분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자, 이 대기의 양을 조절한다는 건 뭐냐면, 이산화탄소도 어마어마하게 녹이거든, 해수가. 그리고 또 녹여있던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에 의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지구의 각 권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생물권, 외권, 그 다음에 지구의 상호작용, 이제 요거를 배울 거야. 자, 선생님이 오늘은 30분에 끝내줄 테니까 25분만 딱 집중해서 오늘 배운 거 공부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준식이는 책이 준비됐으면은 배운 것들 앞에 거 있지? 우리 하이탑으로 문제 많이 풀수록 좋은 거니까 앞에 거부터 쭉 한번 살펴보고, 알겠죠?